오늘 우리 K증시는 또 엉망진창이었던 가운데 어제 내일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5G, 6G, 로봇, 수소차 그리고 고령화요 관련주들만 기가 막히게 올랐던 하루였습니다. 뉴욕 증시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아무래도 3월 연준 금리 인하 시나리오는 거의 지금 휴지통에 들어가 버리기 직전인 것 같고, 그럼 이제 작년 11월부터 그거 반영해가지고 신나게 파티 벌였던 그거를 이제 주식시장에서 도로 토해내야 되니까 얼마나 이제 고통스럽겠습니까? 저 예전에 이제 엄마 아빠 여행 간 날 저녁에 여친 집에 불러가지고 촛불 켜놓고 막 분위기 잡고 있는데 갑자기 삑삑삑 하더니 엄마 아빠가 집에 훅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야, 초는 왜 켰어? 정전됐냐? 전기 나갔냐? 이러는데 엄마 아빠가 여행 가다 중간에 싸워가지고 그냥 야, 당일치기로 집에 가자 그러고 왔대. 그럼 나랑 그 여친이랑 그날 집에 막 풍선 불어가지고 장식해놓고 촛불하고 그런 거 다 철거해야 되잖아. 얼마나 민망하겠어. 기분도 그렇고. 지금 뉴욕 증시 상황이 딱 요런 거죠. 근데 아직은 연준 금리 인하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라 이제 바로 내일 목요일 밤에 미국에서 12월 CPI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요걸 앞두고 좀 경계감이 클 것이다.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하여튼 오늘 거래 대금만 봐도 코스닥이 10조 5천억인데 코스피가 8조 5천억이었었어요. 일단 어제 삼성전자 실적 부진에 대해서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또 동참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오늘 거의 활동을 안 했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하고 공동 운명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야, 아무래도 이번 실적 또 망할 것 같다. 폭망 나올 것 같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니까 저렇게 아버지 통장에 마이너스 5천 찍혀 있는데 다른 가족들은 뭐 안 봐도 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려가 전염이 된 거죠.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HSBC 리서치에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는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도 향후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그래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 41조 원까지 회복된다고 전망을 했는데, 반면에 이제 배터리나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언급 자체가 그 어떤 외국계 하우스 뷰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국 부동산이 지금 다시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우리 K 건설업계에서도 지금 태형건설 하나 이거 살린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것도 내일이 이제 데드라인이니까 역시 오늘 같은 날은 뭐 어제 내일 뉴스에서 나왔던 그런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니면 외국인하고 기관도 굳이 뭐 손을 대고 싶지가 않았던 하루였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 오후에 실적 발표한 대만 TSMC의 경우는 또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호조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절대 평가로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 이제 감소지만 상대 평가로는 어쨌든 합격점을 받았다 이거죠. 여기는 이제 AI 칩 수요 증가가 효자 노릇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까지 너무 큰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외국인들은 이제 투자 비중에서 당연히 반도체 그 에셋 얼로케이션에서 삼성전자 깎고 TSMC 늘리고 이런 대응이 오늘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와중에 건설사들 PF 부실 문제가 지금 정치권으로까지 번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여의도는 동여의도든 서여의도든 하여간 동시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건설사라는 게 회계가 정말 투명할 수가 없는 그런 업종이고, 그래서 이제 건설사들도 다 자체적으로 회계사, 세무사들 직원으로 두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그냥 감독기관하고 합의를 보는 그런 수준으로 회계를 진짜 연명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당연히 정치권에도 로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설사 오너들이 맨날 약점 잡혀가지고 주기적으로 털리고 그런 거 하도 당하다 보니까 그냥 결국은 언론사들 인수해가지고 다들 자회사로 두는 거죠. 그게 차라리 이제 싸게 먹힌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 근데 야당 국회의원 한 명이 자기 지역구에 있는 건설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가지고 막 쓰고 다니다가 이제 이게 들통나가지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제 건설사들이 지금 막 코너에 몰리니까 그동안 로비한 거 완전 막 다 불고 있나 봐. 하여간 이 국회의원들 뭐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지자체는 더 심할 거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건설사 로비에 피바람이 몰아닥칠 것이라고 지금 많이들 떨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대한민국 정치인들 다 뿌로커라고, 지역구 의원들은 전부 뭐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이런 거 영업 뛰고 다니고, 비례대표는 각종 협회, 단체 이런 데랑 붙어 먹는다고, 그래서
K 정치인은 정치가 아닌 브로커가 본업이라고 누차 얘기했었잖아요. 하여간 이번 이 걸린 국회의원은 압수수색을 당한 후에 이제 자기가 건설회사 법인카드를 빌려서 쓴 건 맞지만 나중에 현금으로 다 갚아줬다고 변명을 하고 있다는데, 아니 남의 법카를 쓰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이런 그 정치인들이 줄줄이 더 나올 것에 대비해서 지금 정치권은 완전히 폭풍 전야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이제 후원자라고 아이고 우리 의원님하고 이제 열심히 빨아줬던 사람들도 이제 자기가 코너에 몰리면은 같이 죽자는 이제 심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일인가 보다 했는데, 이번 건설사들 위기랑 4월 총선 앞두고 한번 또 잡돌이가 세게 나오려나 봐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PF 투자로 수익을 엄청나게 땡긴 증권사 임원들이 무더기로 잡혀갔는데, 역시 이번에도 그 CB 전환사채 여기 투자하는 방식이었고요. 최근에 증권사들마다 대체 투자 그 부서 키워가지고 연락에 여기서 돈 뽑아 먹더니 결국은 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레미콘, 시멘트 이런 건자재 업계에서는 지금 신용 등급이 줄 하향되고 실적에 대한 경고도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또 걸려 있는 금융사들도 엄청나게 많죠. 원래 이런 자재 쪽은 또 외상하고 레버리지 없이는 장사를 못 하잖아요. 하여간 이런 상황에서 오늘 증시가 좋으면 또 그게 더 이상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그나마 뉴욕 증시가 빨리 다시 반등 나오고 우상향으로 방향을 잡아야 많이 우리도 기계적으로 그거 키 맞추기 차원에서 외국인들 다시 돌아오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마켓워치를 아까 보니까 현재 연준은 연초부터 주식시장이 냉각되는 거를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 맞고, 그렇다고 또 경기가 식지도 않는 이런 뭐 흔히 말하는 골디락스 같은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음식으로 치면 국도 아니고 찌개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현행 고금리의 처방을 거둬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대요. 그럼 이제 정말 그 지루한 고금리 상황에서의 버티기가 기약도 없이 이어지는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고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또 사람도 원래 기가 허하면 또 귀신을 본다고, 미국도 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하는 날이었는데, 이게 마침내 승인됐다는 소식이 SEC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라왔는데, 이게 또 해킹했다는 가짜 뉴스라고 그래서 결국은 승인이 안 난 걸로 밝혀졌고요. 또 그다음에 트럼프 측 변호사가 근데 지금 미국의 주 법원들이 트럼프 대선 출마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막 걸고 있는데, 실제로는 미국 의회에서, 그러니까 상하원에서 트럼프를 퇴출시키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은 트럼프가 심지어 정적을 총으로 쏴 죽여도 문제될 게 없다는 이런 극단적 발언이 또 나와가지고 워싱턴에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거기다 트럼프 본인은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권 마지막 해를 맞아서 1년 내로 미국 경제가 망할 거라고 이렇게 악담을 퍼부으면서, 자기가 막상 대통령이 돼도 대공황에서 정권을 넘겨받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을 탄핵하고 본인이 조기 취임하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까지 정말 극단적 주장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도 평화로운 K 증시에서는 최근에 이제 초전도체 LK99 테마 부활로 최대 수혜를 받았던 급등한 종목 중에 이제 신성 델타테크 있잖아요. 여기 대주주가 보유 주식 12만 2,061주를 팔았다고 이렇게 공시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하고 기업하는 게 다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기업의 오너들도 이렇게 주가 오르면 팔아서 수익을 챙깁니다. 그러다 또 너무 떨어지면은 그때 자사주 매입으로 또 대응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기업 오너 대주주조차도 가치 투자, 장기 투자보다는 수익 실현하는데 더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는데, 왜 일반 개인 주주들이 오지도 않은 2026년, 2030년을 기다린다고 하는지, 그거야말로 정말 도박이라고 봐요. 그다음 올 들어서 계속 이제 죽쓰고 있는 중국 증시, 홍콩 증시는 오늘도 또 하락인데, 어제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완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도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해 줘야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에 나설 수가 있는데, 그게 미뤄질 심산이 보이다 보니까 지금 또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기축통화국인 달러의 가치가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위안화를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을 나서버리면은 위안화 가치는 곧장 똥휴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중국이 작년처럼 뭐 탈달러하니 뭐니 그딴 소리를 요즘에는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고 정말 아닥한 상태에서 연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현상도 이해가 되죠.
런하 반갑습니다. 연초부터 주식시장에는 리와인드, 우리말로 되돌림 이런 현상이 짙어지면서 이제 주가도 지난해 상승분을 도로 반납하는 이런 분위기가 짙은데요. 뭐 지난해라야 봤자 2주 전인데 그때는 좋아 보였던, 그리고 그렇게 좋다고 칭찬했던 그런 것들이 전부 지금 역풍 내지 부작용 이런 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위험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매일 저녁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 목요일 핵심 이슈는 이제 태영건설 1차 채권단 협의회 개최 이건데, 이제 워크아웃이냐 법정 관리냐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고, 다음 내일의 정부 일정은 또 중요한 게 조선해양업계하고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가 예정돼 있는데, 키워드는 일단 조선해양은 친환경 선박, 그리고 원전은 차세대 소형 원전 그 SMR 하고 노후 원전의 안전한 해체, 이런 쪽이 이제 증시에서 핵심이겠죠. 다음 내일 목요일에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수출 현장으로 이천에 있는 SK 하이닉스에 방문을 합니다. 그 다음 농식품부는 내일 스마트팜 수출 기업 방문 행사가 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농식품부 보도자료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K종자, 요거는 이제 증시에서 씨앗 비료 종자 요쪽 테마죠. 그리고 내일 환경부는 빛 공해 방지 종합계획 수립 요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요거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죠. 빛 공해라는 게 그야말로 빛이 이제 공해가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집이 이제 강변 쪽에 있다 보니까 가끔 저쪽 그 노량진 수산시장 쪽에서 불빛이 강하게 가끔 이제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이게 진짜로 숙면을 방해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빛 공해인데, 이거는 증시에서 층간소음 관련주들하고 이제 겹치는 테마입니다. 뭐 친환경 페인트 뭐 요쪽도 있고. 다음 내일 이제 금융시장 이벤트로는 우리 K증시가 옵션 만기일이고, 또 한국은행 금통위도 이제 올해 첫 일정으로 내일 잡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내일 밤 미국에서는 드디어 12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마침 내일 밤에 연준에서 이제 최근 원래는 비둘기파였다가 갑자기 매파로 활동하고 있는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총재 연설이 또 잡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